안녕하세요. 교육전략가입니다. 이제 곧 수능을 치는데 올해 고2와 고1, 중3들은 수능을 칠 때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이번 영상을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어입니다. 국어는 현재 고2, 즉 올해 2018년 기준으로 고2입니다. 고2가 2020학년도 국어 출제 범위는 기존과 동일한 수준으로 출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고1이 2021학년도 국어 출제 범위가 지금 고1은 문이과 통합이기 때문에 기존의 문법 과목이 언어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문법 영역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지만 현재 고1은 언어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고1이 배우는 매체라는 과목은 범위에서 제외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현재 고1은 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문이과 통합으로 배우게 되는데 수능의 범위는 현재 교육과정, 현재 고1가 배우는 교육과정을 따르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되게 되었고요. 이제 가장 많은 변화가 있는 현재 중3이 수능을 볼 때에는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국어는 기본으로 독서, 문학을 기본으로 한 상태에서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이 두 과목 중에 한 과목을 선택해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기존에 상대적으로 기존 수능은 화법, 작문, 문법으로 나눠서 시험을 쳤는데 화법, 작문이 문법보다는 아무래도 쉽기 때문에 현재 중3이 시험 칠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에서도 화법과 작문이 조금 상대적으로 쉽게 치를 수 있겠지만 여기에서 있는 것처럼 이제 난이도가 결정된 바가 없다고도 되어 있고 또 상위권 대학에서는 언어와 매체를 지정 과목으로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수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수학입니다. 현재 고2가 보는 2020학년도 출제 범위는 현행과 같기 때문에 따로 볼 게 없고요. 현재 고1이 2021학년도 수학을 볼 때에는 역시 문이과 통합이지만 대학에는 또 문과 계열, 이과 계열이 있으니까 기존의 이과생이 치던 수학 가 영역이 수학 1, 확률과 통계, 비적분 이렇게 되어서 일단 기하와 벡터가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기 이제 기하 과목이 제외되게 되었고요. 그럼 주로 문과생이 응시하던 수학 나 같은 경우는 수학 1, 수학 2, 확률과 통계가 그대로 별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여기 밑에 있는 것처럼 기존에 문과생이 배우지 않던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등 기존의 이과의 내용이 추가가 되게 되었습니다. 일전에 제가 블로그를 통해서 현재 고2가 재수를 하게 되면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여기 수학에서 가장 크게 갈리게 되는데요. 이과생들의 경우에는 이제 열심히 했던 기하와 벡터가 안 나오기 때문에 공부한 게 소용이 없어지고 문과생들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문과 계열 수학나를 한다 하더라도 배우지 않았던 기하,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를 추가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이제 중3, 지금 중3을 수능을 볼 때는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때는 기하가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수학 1과 수학 2를 기본으로 해서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에서 한 과목을 선택하게 되는데 확률과 통계가 가장 쉽고 기하가 가장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때 학생들 따라서 어떻게 선택을 하게 될 텐데 문제는 여기 대학의 입시요강 발표에 따라서 또 선택이 좌우게 되게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상위권 대학은 기하를 하라고 할 가능성이 많은데 그럼 상위권 대학을 목표로 한다면 기하를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혹은 자신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내가 왠지 처음에는 자신이 없는데 확률과 통계를 공부했다가 점점 이제 성적이 좋아서 욕심을 내다 보니 또 미적분, 기하 이런 식으로 공부가 되게 될 수도 있고요. 혹은 거꾸로 처음부터 좋은 대학을 목표로 해서 기하를 공부했는데 갈수록 가다 보니까 왠지 좀 현실에 맞춰야 될 상황이 생겨서 이제 미적분이나 확률과 통계를 공부하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3이 수학 과목을 정시를 생각했을 때 공부를 한다면 대학이나 나의 현재 실력 혹은 앞으로 또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 여부에 따라서도 선택 과목이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다음 영어 넘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탐구네요. 자, 현재 고2가 보는 탐구는 현재가 같습니다. 설명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고1이 보는 탐구 출제 범위는 딱히 다른 건 없고요. 사회탐구 중에 법과 정치가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이 펜을 설정해서 과학 2의 세부 내용이 이제 여기 학습량이 줄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달리 말하면 과학 2의 난이도가 줄지 않을까 하는 이제 예측을 할 수도 있고요. 이 부분은 또 현재 고1이 이제 시험을 칠 때 두고 봐야 하게 되는 상황 같습니다. 가장 핫한 건 역시 현재 중3이 보는 탐구 출제 범위인데요. 가장 좋은 것은 탐구의 계열의 구분을 없애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존에는 수능을 칠 때 사회탐구 2과목, 과학탐구 2과목 중에 선택을 해야 했다면 이제는 사회탐구 1과목, 과학탐구 1과목 이렇게도 선택해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마냥 좋은 것 같으냐면은 그것도 아닌 게 여기 대학의 학과별 선택 과목 지정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럼 이것에 따라서 결국 이공계 계열 학과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과학탐구 2과목을 지정을 해서 오히려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중3들 같은 경우는 정시로 대학을 갈 때 혹은 이제 수시에서도 수능 최저를 요구를 할 때 내가 가려는 학과가 무슨 과목을 요구를 하는지 반드시 알아볼 필요가 생기게 되었고요. 덤으로 직업탐구 같은 경우는 기존의 10과목 중에서 2과목을 선택을 해야 했다면 성공적인 직업생활이라는 과목을 필수로 하고 나머지 5과목에서 한 과목을 선택해서 총 2과목을 치르게 되겠습니다. 이제 영어와 한국사 제2외국어 한문입니다. 2020년, 2021년은 보시다시피 변화가 없습니다. 2022년도 사실 변화가 없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는 언급이 안 되어 있지만은 또다시 펜이 나와야겠네요. 2021년까지는 EBS 연계가 직접 연계로 또 70% 이상 이렇게 되었다면 이제 사실 2020년 기준으로 조금씩 줄어들긴 하지만 어쨌든 직접 연계예요. 하지만 2022년부터는 현 중3의 시험시 때는 간접 연계에 또 50% 이하
연계가 됩니다. 한마디로 좀 많이 변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지만 국어, 수학 모든 영역에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중3은 현재 고3들이 일단 EBS 공부를 하는 것과는 달리 이제 다른 다양한 방법으로 수능 대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생겼고요. 또 중위권 학생들, 중하위권 학생들 또 아는 사람들 아는 팁이지만 이 아랍어 같은 경우 찍어가지고 한번 찍어보자 해서 약간 고등급을 노리는 그런 수가 있었는데 이 제2외국어 한문이 절대평가가 시행되기 때문에 지금 중3은 그런 요행을 받을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전체 총정리 하겠습니다. 자, 국어 같은 경우는 이제 중3 현재 여기서는 설명이 내년 고3, 내년 고2, 내년 고1 되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면 이제 올해 고2, 올해 고1, 올해 중3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선택 과목들이 다 생기게 됐다는 겁니다. 국어도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에 선택을 하게 되고 수학도 확통, 미적, 기하 중 선택을 하게 되고 탐구야 원래 선택을 했었고요. 따라서 그런데 이게 생각하면 내가 선택의 자유가 많으니까 좋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상위권 대학들은 여기에서 아무래도 난이도 높은 과목이나 혹은 자기 학과와 관련이 있는 영역들을 지정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가 대학이나 학과를 어디에 갈지에 따라서 선택 과목에 따른 공부가 많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이제 참조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블로그로 사진을 올려놓을 테니 여기 사진이 이제 아무래도 화질이나 등등 여러 가지로 좀 보시기 불편한 분들은 블로그 가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따로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사진 출처는 제가 이제 근무하고 있는 여기 잘려 있네요. 동아세상 에듀코라는 회사에서 또 사진 출처니까 참조해 주시고 또 다른 부분은 또 추후에 또 궁금한 부분도 있으면 또 모아서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오늘 처음 해가지고 이것저것 불편한 부분도 있을 텐데 또 잘 양해해 주시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